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골드만삭스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럽이 연준의서의 매파적인 발언이 조기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켰는데요. 조금 전에 12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는데 시장은 이에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의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이는 3분기 성장률인 4.9% 대비 높은 수치지만 예측치인 5.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중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4.6% 증가하면서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유로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은 2.9%, 근원은 3.4%로 각각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0.6%로 전월치인 0.3%에 비해 개선됐고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값인 근원 소매 판매의 경우 예측치와 이전치인 0.2%를 상회한 0.4%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말씀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말씀님은 천명 말씀입니다. 천명 말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늦은 저녁 시간이네요. 마치 현재 미국 시장 또 우리나라 시장을 연상케 하는 조금은 안 좋은 날씨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또 희망을 또 품으시면 되고요. 자, 2년 동안 많이들 참아 오셨잖아요. 자, 비가 온 데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 말이 있죠. 분명히 땅이 굳어지면서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희망차게 또 한번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는데 희망차게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여짐없이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마 이 나라, 이거 대한민국 최초로 오늘 중요한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발언이니까 네. 자, 노란톡에 미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시청자의 얘기를 좀 나누시면서 하시면 1시간 알차게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잠시 후에 찾아뵈서 제가 열심히 오늘 1시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도 양손 무겁게 가득가득 전략을 챙겨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글로벌 이슈 풀이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품별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수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우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중 내내 떠있을 이 QR코드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 지표 지금 살펴보고요.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장에서 나스닥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은 0.9%, 1%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16,8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수의 영향을 받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나스닥 이슈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연준은 금리를 빠르고 큰 폭으로 내리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며 과거처럼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인 건데요. 미국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때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지표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발언 이후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제조업 경기지표 기사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제조업 경기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욕주의 올해 초 제조업 활동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에 최악의 수준으로 냉각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43.7로 추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영월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최근 두 달 동안 무려 58.2포인트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자 지출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나스닥 이슈 살펴봤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실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간밤에 이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막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도 막 강세를 보이고 이러면서 뉴욕 증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스터님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부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작년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재작년 한 4월, 5월 달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꾸 꺼냈어요. 근데 결국 오지 않았죠. 근데 지금 어제 아까 뉴욕 제조업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를 보면서 고물가 저성장,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 중요한 오늘 또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세부적 말씀드리고 자 기술적 분석 먼저 들어가고요. 네. 시향적으로 짧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겠고요. 나스닥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아까 소매 판매 10시 만에 발표가 되고 나서 급락을 했죠. 네. 아까 이제 제가 노란톡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우리 노란톡의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하방세가 상당히 셀 수 있겠다. 10시 반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네, 이 확인하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시청자분들 많은 오늘 좋은 일을 좀 보셨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0시, 11시 30분, 30분이 더 남았죠. 네. 자 어쨌든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그거 한계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밴드를 좀 드리면 자, 16840에서 돌파를 해준다면 86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근데 860에서 그러니까 만약 840에서 저항을 받아준다. 그러면은 일단 하락 2차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파동을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돼요. 한 파동을 잠깐 볼게요. 자, 파동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일단은 아까 21시에서 1차 파동이 이름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이제 2차 파동이 형성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840에서 저항을 받아주면 2차 파동에서 이제 3파가 시작되는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840, 860 요 사이에서 정확히 보시고 나서 오늘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오늘 매매를 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오늘 꼭 새겨 들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잠깐 볼게요. 밑에 보죠. 일봉을 한번 잡아요. 일봉이 참 재밌어요. 일봉 한번 잡고 볼까요? 네. 자, 일봉을 보면
월봉을 볼게요. 일봉이 아니고. 자, 월봉을 보세요. 자, 월봉이 참 이게 재밌습니다. 좀 이따 이제 시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시향까지 같이 그냥 섞어서 얘기할게요, 그냥. 네. 자, 11월 달에 분명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엄청나게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그다음에 12월 달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자, 근데 갑자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 사람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시청자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사람, 강경파죠. 그죠? 인플레 쉽게 안 꺾인다는 사람이 있고, 자, 또 비둘기파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인플레 꺾일 수 있어. 우리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미국 시장은 강하게 갈 수 있어. 뭐 그런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자, 월러가 11월에 피벗 얘기를 했어요. 자, 피벗이라는 걸 일단 금리 정책을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자, 준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야, 그렇지. 니네가 뭐 어떻게 되겠어. 올릴 수밖에 없잖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희망을 줬죠.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앞서간 게 아닌가, 시장이. 그래서 선반영이 너무 많이 돼버렸어. 이제 호재가 없죠. 네. 호재가 없는 뭐 어떤 그런 처방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든 1월 달에 또 희망을 많이 줬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안 좋지만 미국도 네. 이렇게 여유롭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월러 이사가 또 직격탄을 날린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저거 있죠. 11시인가 11시 15분에 또 네. 저 연준 위원들이 몇 명 또 발언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거기다 또 보면 자, 오늘 또 다보스 포럼이 15일 날 열렸죠. 그죠? 거기서 개막하면서 하는 얘기가 딱 세계 경제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세계화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각자 도생, 리쇼링. 각자 도생. 그죠? 리쇼링. 자, 그게 이제 트럼프도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바이든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안 끝나죠. 네. 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홍해까지 가세를 했어요. 자, 홍해 간단합니다. 물류비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기업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까요?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든 되게 노력을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으나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제 또 미국, 캐나다 닮은 꼴이죠. 미국하고 캐나다 CPI 또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또 스물스물 올라준다면 어떻게 돼요?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일단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시고요. 자, 19일 날 또 있어요. 제가 이제 나오진 않지만 19일 날 2024년 예산안 일단 연장을 했죠. 1월까지. 자, 그럼 19일 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 주말에 또 어떻게 우리가 잠 못 드는 그런 주말이 될까요? 거기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나스닥은 짧게 정리를 하고 네. 오늘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일단 매도 시그널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 지금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전략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주말 지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주말 또 그리고 잠 못 드는 밤을 오늘 함께 지시하시고 당장 내일부터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지금 프리장에서 2.53% 밀리면서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59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지금 70달러 선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건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동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와 강세로 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중동 지역의 원유 수송률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최근 미국이 홍해에서 이란의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하는 등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가면서 중동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티는 이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전문가는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이날의 약세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달러와 강세가 유가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유가 하방에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석유 대기업 쉘이 홍해를 통과하는 모든 이 배들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쉘 측에 따르면 지난달 이 지역을 운항하던 유조선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보트에 의한 방해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홍해 운항이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영국의 BP가 홍해 운항의 일시 중지 조치를 내렸고 이번 주에는 카타르 에너지도 같은 조치를 취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은 당초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관련이 없는 선박까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일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중동에 둘러싼 이 리스크는 높아만 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이 오히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가 좀 더 있는지 이 부분 5일의 방향성 체크해 보면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카운트 세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뭐죠? 매도 시그널 뒷면을 들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어요. 아무래도 강하게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자, 오늘 재밌는 아주 재밌는 오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는 올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거 오를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왜? 이슈가 누가 봐도 지금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리고 있는 이유가 달러예요, 지금. 자, 페트로 달러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자, 페트로 달러가 뭡니까? 옛날에 사우디한테 야, 니네 뭐 미국이 지켜줄 테니까 대신 결제를 뭘로 해야 된다? 달러로 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오일이라는 게 제가 몇 번이고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바로 오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이슈가 튀어나왔죠. 네. 자,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결제해야 되는 부담감. 그거는 이번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데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특히 중국이죠, 중국. 자, 중국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GDP. 맞아요. 네. 그래서 GDP 실업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조 가동률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하이라이트였어요.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항생을 좀 봤는데 4%가 넘는 완전히 원외이장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0명이랑 같이 했던 시청자분 오늘 슬기롭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거기서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 답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는 말씀 못 드리니까 그런 게 갖고 있는 게 저의 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란 얘기예요? 자, 중국 경제 죽었죠. 안 좋죠. 상태가 지금 안 좋죠. 네. 자, 중국이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세요. 부채. 일부 지금 지방 소도시 공무원들을 월급을 못 주고 있는 그런 도시까지 지금 발생한 상황. 근데 부동산발 위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 안 돌아가 소비 위축돼. 자, 그럼 유가가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자, 사우디, 러시아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단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봅니다. 자, 일단 값을 잠깐 드리고 조금 말씀 이어가 보고 너무 중요한 상황. 왜냐하면 이게 지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하락이 맞습니다. 하락이 났지만 반발 매수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70.50달러에서 70.60달러에서 조금 지지를 해준다면, 그죠? 자, 대세가 하락장이죠. 거기다 오늘 내일 새벽에 뭐가 있어요,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있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변동성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 벌써 얘기하자마자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 이거 한 1분만 일찍 얘기했으면 바로 수익내는 건데. 아깝네요. 자, 어쨌든 한번 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75.0에서 76.0달러에서 지지를 조금 해주면요. 똑같은 말씀이죠. 변동폭이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작게 수익 내시면 돼요. 그거면 된 거예요. 이게 원웨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그죠? 하락에 대한 파동이 원웨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0틱에서 30틱만 수익 내도 어떻게 돼요? 그죠? 작은 수익이 아니죠. 자, 지금 환율 봐요. 또 1340원대가 뛰었잖아요. 자, 그럼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환차손 이익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한번 다시 보고. 일봉을 보면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봉 보시면. 자, 일봉이 지금 보세요. 여기 70달러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70달러가 결국엔 턴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만약에 70달러가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이 손을 들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손을. 자, 지금 뭐 셰일 오일 엄청 캐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상태가 별로 녹록지 않아요. 거기도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근데 70달러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70달러를 지지해 준다면 하락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70달러 무너지면 일단 하방이다. 대신 정말 짧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원회장에 한 번 걸리면 그죠? 몇 시간 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내시면 됩니다. 아, 나 기술적 분석할 줄 몰라. 네. 다시 말씀드려 어디 들어오시면 된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전략도 받아봤습니다. 일단 매도로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수요 우려 속에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맞서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율도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에서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이슈풀이와 함께 양방향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는 전략 천명 맞선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골드 0.36%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골드를 둘러싼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된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올해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영국 FX 전략가는 올해 어느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아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꺼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이유로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이 ECB 위원인 로버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도 올해 ECB는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간밤에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비 연준 이사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을 저희가 좀 전에 살펴보고 왔는데요. 다음 기사 보시면 이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골드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긴장이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에 비하면 금의 손실은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 달러 지수가 간밤에 103.30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난해 12월 13일인 104선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금의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지금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 이슈 살펴봤고요. 바로 오늘 골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아, 골드도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골드 그래도 좀 약하게 매도 하방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도로 더 기울게 될까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간단하면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달러 인덱스 아까 앵커님 말씀 103점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 자,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자,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책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보시고요. 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수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의 대선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안 되면 미국 경제가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거기다 비트코인 또 상장까지 했죠. 돈의 분산 원하지 네. 않습니다. 결국엔 강력한 달러를 지켜줄 것이다. 시장적으로 간단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진입가 드릴게요. 2026에서 2027에서 분명히 저항을 받아줄 겁니다. 한번 올라올 거예요. 자, 여기 똑같죠. 자, 일단은 대세는 하락장인데 현재 하락에 대한 파동 원웨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 그죠? 자, 이것도 20부터 장대 음봉들이 계속 추정이 됐죠. 그러면 맨 위에 20 때 뭐가 나왔어요? 영망치가 나오면서 네. 하락의 전형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이 좀 나와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요?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여기에 출연을 하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이 봐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보기 2000 붕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보여집니다. 단 전제 요건은 뭐다? 달러 인덱스의 103점 초중반을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변곡점은 골드는 2000이 되겠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거래량. 여러분들 거래량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거래량을 알면요. 매매가 재밌고 이 캔들하고 상당히 이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 자세히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 들어오세요. 거래량하고 이 가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커플링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도 매도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거래량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또 봐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락할 때에도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골드까지 알차게 챙겨봤는데 지금 이 골드까지 살펴보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는 고점을 터치했다. 뭐 이런 쪽의 기사로 또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주셨어요. 시황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오늘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오, 네네. 자, 어차피 이제 매파적인 사람, 비둘기적인 사람도 있겠으니까 네네. 저의 내피셜을 오늘 말씀을 드릴 네, 테니까 마스님은 어느 쪽이신지. 네, 저는 이제는 뭐 매도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점 터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는 오늘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저에 대한 색깔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정말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여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임팩트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이 근거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BFT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작년 3월에 SVB 사태 거기가 터지면서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이제 쉽게 해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자,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연준이 긴급하게 만들어 온 대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은행들이 그죠? 조그만 은행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1,400조가 넘습니다. 지금 넘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고금리잖아요. 지금 5.5%잖아요. 5.5%인 상태에서 결국엔 얘네들도 대출을 받잖아요. 5%가 안 되는 그런 금리로 받은 그 차익 거래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상하게 가는 거니까 남의 돈 빌려와 가지고
어부지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판단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솔솔솔솔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급 준비금이 5.4%인데 현재 얘보다 더 갭이 벌어지면 은행은 그만큼 더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뭐 3월 달에 연장을 종료를 하겠다. 연준 부의장이 분명히 피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은행 자체가 유동성이 마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지금 연준 입장에 QT를 계속, QT가 뭡니까? 결국엔 이 밖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서 돈의 가치를 조금, 그죠? 약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동시에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서 시장의 어떤 그 돈의 흐름을 좀 막으면서 상당히 신용 경색이 되겠죠. 네. 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까 맞아요. 고점을 터치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어떻게든 미국 2023년 4분기 어닝 시즌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주들이 먼저 발표를 합니다. 자, 저번 주 이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 바라보니까 시티그룹이 또 지금 감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바라봐야 될 게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자, 일단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보다 최악의 18억 손실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현재 2만 명을 감원하고 있고, 자, 연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외적인 요인, 뭐 러시아, 뭐 아르헨티나, 뭐 구조 조정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인원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자, 시티은행 자체가 고간이 조금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합니까? 빨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엔 감원이죠.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IT 기업들이 감원을 많이 했습니까? 메타라든지 등등, 그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는 IT 업에서 이제 금융지로 옮겨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직원이 현재 24만 명인데 2026년까지 6만 명을 추가 축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2024년 1월입니다. 그럼 앞으로 2년까지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왜 은행은 가장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뭐 우리나라 롯데그룹도 지금 뭐 상당히 뭐 대외적으로 심각하다, 뭐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그렇다면 수재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이런 걸 미리미리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주식에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거기다 아까 높은 금리, 그럼 신용 경색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팬데믹으로 전으로 회귀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이제 비노급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자, 연준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얘가 떨어져 줘야 돼요. 얘가 안 떨어주니까 아까 보세요. 소매 판매 또 올라갔죠. 네. 그죠? 0.2%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결국엔 얘하고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비농업이 떨어져 줘야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데. 그죠? 자, 근데 연준은 자꾸 뭐 연착륙, 그다음에 앨런은 또 뭐라 그래요? 자, 경기 침체 없이 우리는 탄탄한 어떤 경제 구조를 가져가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다. 아, 그건 아니에요. 연준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결국엔 인플레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하고 고용 지표가 떨어져 줘야 돼요.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진짜 앨런 말대로 연말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나홀로 성장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미국만 어떻게 혼자 나홀로 성장을 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세계화가 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리쇼일이 됐다고 해도 이건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이 세 가지 이슈를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슈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 세 개만 제가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자, 기술적 분석이죠. 네. 자, 그럼 너는 어떤 근거로 고점을 타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뭐 나와야 되잖아요, 근거가. 자, 그럼 제가 오늘
예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예쁜 그림이 될 네. 테고 또 어떤 분한테는 안 좋은 그림이 되겠죠. 자,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파생은 뭐예요? 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뭐 경기 안 좋으면은 주시장 안 좋으면 그때 자 훼손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또 그게 또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네. 이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현명한 투자자다. 오로지 주식이 안 될 때는 피해가면서 파생하면 더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자, 차트를 보여주실까요? S&P입니다. 아, 자, 깔끔하죠? 자, 왼쪽에 보는 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일봉이에요. 자, 월봉이 지금 이게 2022년 1월 달입니다. 딱 보세요.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몰라도 어떻습니까? 딱 답이 나오죠. 쌍봉 나왔죠. 쌍봉. 네. 그죠? 쌍봉이라는 고점 쌍봉은 일단은 고점을 타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00이 이제 며칠 사이에 거기는 뭐 타치 하나에 많이 결국 오늘 밀렸죠. 그죠? 네. 결국 4,800이 밀렸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돼요? 고점이 끝났다. 그래서 타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확연한 건 또 일봉을 보면 더 확연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러니까 월러 이사가 이제 피벗에 대한 발음을 11월 달에 하면서 또 일부 의원들도 그런 피벗에 대한 발음을 했었고 그다음에 12월에 파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2월까지 좀 올리는가 싶더니 12월 말 정도부터 그죠? 지금 조금씩 내려오다가 조금은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도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쌍봉이 나와줬어요. 이제는 우회항이 하는 상봉이 나와준 거예요. 쌍봉이. 그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좀 이따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게 20일 이평선입니다. 자, 20일 이평선이 붕괴해서 내려와 주면 어떻게 돼요? 하락은 끝났다. 그래서 S&P로 바라봤을 때 고점은 타치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이렇게 일단 가늠을 하고 싶고요. 네. 자,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나스닥이죠? 네. 나스닥 똑같겠죠. 왜? 미국 3대 지수는 삼형제입니다. 그죠? 뭐 다우까지 분석하려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S&P는 이제 스탠다드. S&P를 먼저 분석하고 이제 나스닥 최종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네요. 똑같죠. 그죠? 자, 똑같죠. 왜? 삼형제니까 똑같죠. 그래서 여기 왼쪽도 월봉이죠. 자, 오늘 분명히 많이 빠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자, 아까 S&P는 4,800을 돌파를 못한다면 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은 17,000이죠. 아까 봤을 때 17,000은 한참 내려와 있는데 결국엔 이건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7,000을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월봉으로 제가 판단을 드리고. 예, 월봉도 지금 하락 파동, 이거는 파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쌍봉의 그런 개념을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네. 일봉. 일봉 똑같죠. 일봉은 완전히 S&P하고 똑같아요. 우하향을 하고 있죠. 우하향. 네. 그죠? 딱 보셔도. 그죠? 앵커님 보셔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설명이 제가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래서 고점은 타치를 했다. S&P, 나스닥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상방보다는 하방의 어떤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나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10시 30분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고 나서 음봉을 크게 보여줬고요. 이 음봉을 세워주고 나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올라가나 싶었지만 이내 16,841포인트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직후에 더 깊은 장대 음봉을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6,8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1.88% 밀리면서 역시나 하락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0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0, 30, 10분경에 V자 반등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지만 다시 또 하락 쪽으로 몸을 바꾸는 모습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공급 과잉 우려에 하방 압력을 또 받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 지금 지정학적인 불안감은 있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크루드오일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도 0.36% 밀리면서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3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103.3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는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4.1%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23시 11분경에는 2018달러 선을 받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연일 좀 출렁거림을 보여주면서 하락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 0.10% 밀리면서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보합권 내에서 1.08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10시 30분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유럽과 관련된 지표도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장대 음봉을 정말 깊게 세워주면서 한순간에 1.0878달러까지 밀려났고요. 다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은 올라와 준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약한 구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의 파동 살펴보고 왔습니다. 개장 이후에 나스닥 전략은 또 바뀔 수도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프리장에서의 전략 가져가 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개장 이후에 여전히 프리장과 같이 좀 하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네, 하락이죠. 자, 잠깐 볼까요, 그러면? 네. 참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가 있나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16,840이 1차 저항라인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딱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16,840. 정확히 저항을 맞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당신은 뭔데 이렇게 맞춰? 노란톡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지지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28년 동안 써온 그런 저만의 기법이에요. 그러면 그 기법 여러분한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안 그어놓고는 매매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자, 차트 그냥 펼쳐놓고 네. 보조지표만 바라보면 뭐예요? 자, 우리가 바다에 그냥 홀로 뗏목 하나에 앉아있는 망망대해 있는 기준이 없는 그죠? 그런 상황에 놓인다.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노란톡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네. 자, 일단은 16,800까지도 한번 조금 올라올 수도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16,840에서 수익 내신 분은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요. 그죠? 네. 자, 그래도 나는 좀 아쉬워.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자, 그런 분들이 한해서는 16,800까지 한번 올라준다면 거기서 매도를 한번 노려볼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 거래량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가 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을까요? 자, 거래량이 거의 없죠. 안 터지면서 장대 음봉 거래량이 터져주고 캔들도 장대 음봉이 터져줬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 양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 또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동 매매를 안 하시게 돼요.
일단적으로 시향적으로 알고 나면 기술적 분석이 바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시향 너무 복잡해. 나 머리 아파 죽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시향 모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란톡 들어오세요. 다시 설명드리고. 시향을 먼저 분석이 돼야 얘가 매도로 갈지 매수로 갈지가 방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향은 오늘 맞아 떨어졌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은 매도로 봐야 되겠죠. 이걸 매수로 보면 큰일 나죠. 왜?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또 막연한 기대 거시름 계세요. 그래, 눈 딱 감고 그래, 잠깐 들어가서 먹지. 눈 감았는데 갑자기 매도로 밀렸어. 그런 매매 절대 저를 만나셨으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본 한번 보면 얼마까지 내려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그럼 오늘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일단은 요 선은 지우고요. 자, 일봉이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11일, 12일, 그다음에 어제 저 16일. 자, 거의 팽이형 캔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가 11일, 여기가 16,753. 그죠? 그죠? 근데 오늘 755의 현재 버전. 얘가 밀리겠죠, 오늘. 그죠? 얘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얘가 밀림. 그러니까 11일 저가까지 밀린다. 그러면 거기가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기에 맥시멈이다. 더 밀리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뵈면 또 미리 내가 또 특 드릴게요. 네. 자, 내일 종가에서 거기서 갭 하락이 돼준다면 그럼 또 추가적으로 밀리겠죠. 그것만 내일까지도 제가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오늘은 나스닥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단 S&P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S&P가 선행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나스닥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에 나스닥 어떻게 좀 방향성 가져가면 좋을지 자리값과 함께 정확하게 잡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략들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글로벌 이슈 해석을 정말 빠르게 해석해 주시고 정확하게 봐주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목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받고 내일 이 목요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해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마스터님, 이 조금 전에 좀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S&P 500 지수를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가면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 저녁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파생을 하시는 분이나 내일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꿀팁을 제가 내일 제공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자, 일단 S&P 우리나라 코스피랑 똑같죠? 나스닥은 뭐 우리 코스닥이랑 똑같고 자 그걸 보시면서 아까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하시는 분은 그죠? 자 이때는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상황이 또 좋아요. 그러면 또 이 선물을 파생을 보시면서 또 매매를 또 하시면 되고 그렇게 어떤 현명한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오히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주식보다 더 안전한 게 저는 파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왜 안전하냐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시겠죠. 자, 그거는 내일 또 노란톡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고 강연회 때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강연회 때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식시장과는 다른 매력이 또 뭐가 있을지 좀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이 링크를 받으시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쉽지만 천명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난해 말에 지나치게 반영됐고 호재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고점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대세는 매도다라고 잡아주셨고요. 16,840포인트까지 반등이 오면 확인 후에 단기 매도하자 전략 챙겼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오펙이 1월에 석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전 세계 석유 수요는 둔화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70.50달러에서 70.60달러 저항 시에 매도하자라고 세웠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2026달러에서 2027달러 저항 확인 후 매도하는 전략. 달러 인덱스가 103선에서 강하게 지지되는 한 2000달러 선에서 이탈도 가능하다라고 세워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